안녕하세요. 장르 불문 재미보장 한국 영화를 소개해드리는 김신혜입니다. 오늘은 한국 여성 영화와 어떤 우먼 파워를 집중 조명합니다. 주연 배우가 같은 영화이기도 하죠. 걸캅스와 정직한 후보입니다. 한국 영화에서 가장 부족한 게 뭘까요? 한국 영화에서 사실은 이제 지난 20년간 한국 영화는 다룰 수 있는 모든 소재, 주제에 대해서 정말로 아무런 어떤 검열도 없이 표현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영화들을 만들어 왔고, 그런 부분 덕분에 사실은 전 세계 영화계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굉장히 영화로서는 아마도 지금으로서는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런 국가로 이렇게 진화하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에서 굉장히 부족한 소재 그리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어떤 분들은 이 질문에서 딱 머릿속으로 아마 답변이 나오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여성 영화입니다. 한국 영화는요, 사실 가장 유명한 한국 영화들은 사실 범죄를 다루는 누아르 영화라든지 스릴러 영화, 액션 영화들이 한국 영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르들은 기본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남성 배우들이 주연이나 조연급을 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20년간 한국 영화에도 어떤 여성 관객들을 위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영화들을 만들려는 노력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여성 주인공들을 내세운 영화들의 대부분의 장르가 로맨스나 로맨틱 코미디였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아마 많은 관객들, 특히 한국 관객들도 그런 의문을 오랫동안 품어왔어요. 왜 한국 영화는 이렇게까지 성장을 했고 전지현이라든지 이영애라든지 수많은 스타들을 배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중심으로 한 여성의 서사를 다루는 장르 영화는 왜 나오지 않는 걸까? 물론 한국 영화에서도 하나의 흐름은 있었습니다. 전지현을 주연으로 한 도둑들이라든지 혹은 그 암살이라든지 이런 여성 스타들이 액션을 펼치는 영화들은 간혹 이렇게 존재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영화들은요, 서사의 중심이 여성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남성 액션 스타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조금 변형을 해서 여성 스타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액션을 펼치는 여성 주인공들, 여성 캐릭터들을 다루는 영화들도 남성 위주의 어떤 소재와 주제, 그리고 남성적인 시선에 어느 정도는 갇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국 영화에서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은 2010년대 후반과 202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여성을 주인공으로 한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이전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획기적으로 많은 숫자의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영화들이 만들어진 이유는 사실은 전 세계를 휩쓸었던 어떤 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바로 2015년 즈음에 미국 헐리우드를 중심으로 시작이 되었던 미투 운동이었죠. 자, 미투 운동으로 인해서 미국에서는 일종의 여성 혁명이라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미투라는 것은 그 이전에 헐리우드에서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를테면 가장 중요하게는 하비 웨인슈타인 같은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사실은 여배우라든지 여성 스태프들을 굉장히 성적으로 희롱을 하고 성적으로 이용해 가면서 성장해 왔다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 배우들 그리고 여성 영화인들이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나도 당했다라는 의미의 미투 운동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국이란 국가가 참 재밌습니다. 한국인은 성격이 급합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인들보다 더 그렇죠. 그래서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서비스업에 가서도 뭔가 빨리빨리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사회적인 변화도 좀 빨리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한국은 일본과는 달리 뭐 4년마다 5년마다 정권이 계속해서 바뀐다든지 혹은 사회적인 변화들이 빨리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굉장히 성격이 급한 국가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미투 운동을 한국은 바로
헐리우드와 동시에 한국으로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아마도 미투 운동이 가장 적극적으로 빠르게 벌어지는 국가는 아마도 한국일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국의 수많은 영화인들이 나도 뭐 유명한 감독 혹은 유명한 영화인들에게 성적인 어떤 희롱이라든지 혹은 그 어떤 억압 같은 것을 당한 적이 있다라고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계 전체에서 어떤 자정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2010년대 중반부터 헐리우드에서 미국에서는 이제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이제 한국말로는 여성주의라고 하는데요. 한국도 그 페미니즘 운동을 빠르게 이어받아서 이제 어느 순간 영화인들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여성이 주인공인 많은 영화들을 만들어 왔지만 실질적으로 여성 영화인들을 존중하거나 여성이 서사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별로 개발해서 만들어 본 적이 없구나라는 어떤 자각을 하게 되고요. 그로부터 인해서 이제는 업계의 어떤 변화를 좀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작은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재미있는 현상들이 발생을 했어요. 2010년대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독립영화를 만들어서 데뷔를 해서 각광을 받는 감독들이 대부분 남성 감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 중요한 여성 독립감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여성 독립영화 감독들이 먼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본 영화도 그렇지만 한국 영화도 독립영화를 만들던 감독들이 이후에 작품성을 인정받아서 메이저 영화로 와서 큰 투자를 받아서 상업영화를 만드는 그런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그런 독립영화를 만들어서 재능을 인정받던 대부분의 감독들이 남성이었다면 2010년대 이후에는 여성 서사가 중요하다. 여성 영화인을 좀 더 발굴해야 한다는 약간 운동 같은 것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여성 감독들이 데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2020년대에 한국 영화의 트렌드를 바꿀 어떤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업 영화를 만들던 사람들도 이제는 다른 생각의 전환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여성 관객들이 원하는 여성을 주인공으로 둔 여성 서사를 가진 영화들, 상업 영화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거꾸로 관객의 인식이 바뀌자 관객들이 우리도 여성이 주인공이고 여성 서사를 다룬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하자 이 충무로 한국 영화계도 서서히 점진적으로 생각을 바꾸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나온 가장 대표적인 두 편의 영화가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라미란 배우 주연의 걸캅스와 정직한 후보입니다. 먼저 이 라미란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한국 여성 주인공인 영화들이 이를테면 전지현이라든지 전도연이라든지 하지원 같은 배우들을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뭔가요? 이들은 이미 슈퍼스타일 뿐더러 그냥 전형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보통 굉장히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여성 배우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성 감독들과 제작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여성 영화의 주인공이 여전히 아주 전형적인 아름다움을 지닌 스타들이었다는 것은 여전히 어떤 그 생각의 상자 속에 갇혀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라미란이라는 배우는 여러분이 이제 이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으로 아름다운 외모도 아니고요. 그리고 나이도 그렇게 젊지 않고요. 그리고 연기 패턴도 사실은 굉장히 코미디에 아주 적합하된 TV 드라마의 조연으로 굉장히 어울리는 배우예요. 그런데 아까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한국에서 여성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미투 운동이 벌어진 이후에 그냥 평범하게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외모의 여성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는 왜 만들 수 없을 것인가라는 어떤 이런 질문들이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영화의 어떤 90년대 이후에 대표적인 스타였던 한석규라든지 최민식이라든지 설경구라든지 이런 배우들이 송강호라든지 이런 배우들이 사실 굉장한 미남은 아니거든요. 일본 영화계에서는 굉장히 미남 스타들이 유명하지만 한국 영화계는 재밌게도 남자 배우를 선택할 때는 아주 엄청난 모두가 인정하는 그런 미남 배우를 선정하기보다는 연극으로부터 연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충실히 해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인 외모의 배우들을 많이 기용하는 그런 어떤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남성 배우들은 그런 외모와 그런 경력을 가진 배우들을 고용을 하는데, 이상하게 여성 배우들은 여전히 어떤 틀에 박힌 어떤 그 미학적 기준으로 이제 기용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라미란 배우는 그런 이전의 경향으로 따지자면 영화에서 상업 영화에서 주인공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을 가진 배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대 후반부터 그리고 2020년대까지 라미란 배우의 어떤 그 코미디적인 가능성들을 본 제작자와 감독들이 라미란을 중심으로 해서 영화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 바로 걸캅스와 정직한 후보입니다. 두 장르는 공히 코미디라는 그런 어떤 그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같은 점이 있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이제 두 장르가 코미디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소개시켜드릴 걸캅스라는 영화는 보통 영화에서 어떻게 조명되지 못했던 여성 경찰들을 주인공으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형적인 한국식 경찰 영화입니다. 근데 재밌는 점이 또 있는데, 보통 이제 한국의 경찰 영화들 같은 경우는 살인이라든지 혹은 마약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헤치는 범죄를 다루는데요. 걸캅스는 라미란이라는 이 배우와 그리고 또 다른 여성 배우들을 이렇게 함께 결합한 약간 버디 무비로 기획을 하면서 그 영화 속에서 다루는 범죄도 여성을 향한 성범죄가 소재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걸캅스 같은 경우는 아주 특별하게 장르 영화로서 그 이전의 한국 영화에서 아주 발전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을 여성으로 바꾸고 그 소재를 여성 대상 범죄로 바꾸었을 때 익숙한 장르 영화도 새로운 어떤 변화의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적절한 증거로서 걸캅스라는 영화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지점을 가진 영화로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미란 배우가 또 등장한, 오히려 흥행에서 훨씬 성공한 영화가 바로 정직한 후보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라미란이라는 배우, 지금 한국에서 코미디를 가장 잘하는 배우의 장점을 완벽하게 살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요, 이 라미란은 이제 사선 의원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주 좋은 어떤 의도로 정치계에 입문해서 이렇게 의원을 계속 사선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깊숙하게 지역적인 어떤 돈과 어떤 이런 권력의 맛을 보면서 약간 부패해버린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이 어느 날 소원을 빌다가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입으로 자신이 저지른 범죄와 부패 같은 것들을 다 말하고 다니면서,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 유권자들에게 큰 장점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약간 오히려 정치인으로 성공하게 된다는 그런 약간 역설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코미디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역시나 이 라미란이라는 배우, 아마도 일본 관객 여러분들에게 아직까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이 보석 같은 배우가 얼마나 슬랩스틱에 가까운 그런 코미디 연기를 잘 해내는지를 약간 보여드리는 약간 쇼케이스 같은 그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영화 속에서 다루는 약간 그 정치적 부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한국 영화가 지금까지 이렇게까지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사실 저는 표현의 자유를 꼽고 싶어요. 한국 영화에는 어떤 소재와 주제의 어떤 제한이라는 것이 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주제도, 어떠한 권력에 대한 어떤 이런 풍자도 완벽하게 허용되는 것이 바로 한국 영화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으로 좌파가 집권하건 우파가 집권하건 변하지 않는 그런 한국 영화의 장점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한국의 어떤 정치인들이 얽힌 어떤 범죄 영화 같은 것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을 텐데, 이 정직한 후보라는 영화는 코미디라는 형식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가 누리고 있는 어떤 표현의 자유, 그러니까는 정치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패된 범죄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 코미디라는 장르 속에서 풍자하고 소화해내는가를 유심히 관찰해서 보시면 재밌는 관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라미란이 주연인 두 편의 영화를 보시면서 한국에는 한류 스타로 규정되는 수많은 약간 미남 미녀 스타들도 있지만 굉장히
개성 있는 연기를 보여주는 이런 조연급 배우들이 서서히 주연급으로 나서기도 하면서 전반적인 한국 영화의 어떤 배우층의 어떤 단단함을 이렇게 점점점 이어가고 있는 어떤 증거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2023년도 이후에 제가 보기에는 더욱 많은 여성 감독들, 그리고 여성 배우들, 그리고 여성 스태프들, 여성 시나리오 작가들이 이 업계를 이끌고 가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한국 영화는 조금 다른 경향의 새로운 한국 영화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영화를, 지금부터 개봉하는 한국 영화를 보실 때는 얼마나 많은 여성 배우들, 여성 스타들 혹은 여성 감독들이 새로운 영화들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곳에 집중해서 봐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천의 얼굴을 가진 남이란 배우의 영화 걸캅스와 정직한 후보였습니다. 다음 김신혜는 정말 독특한 장르죠. 어떻게 보면 한국 영화에만 존재하는 군대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